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제11강 자료 수집 방법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제4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 강의 학습 내용은요, 자료 수집 방법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면접법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면접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면접법의 이해에서요, 면접 조사 시 조사자의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유의사항은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를 해야 할 거고요. 개인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가 혼자 있을 때 면접을 실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어떤 개인적인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정보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접 내용에서 이탈하는 응답이 길게 계속해서 주제와 벗어난 얘기들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 환기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해서 다시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면접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면접이 끝난 후에 면접을 지도하는 지도원과 상담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로 하여금 조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응답자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와 상호작용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서 충분히 생각해서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응답자하고 친숙한 분위기, 바로 레포를 형성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 하면 보다 오류를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사자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질문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요. 설문 안내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표에 담긴 질문 내용 이외의 것들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조사표에 있는 내용들만 질문을 해줘야 합니다. 자, 면접 조사 시 질문하는 원칙입니다. 첫째, 순조롭게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항목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요. 면접표에 있는 내용들로 순서대로 질문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 모든 문항은 질문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물어봐야 되고요.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유도하거나 시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답변으로 유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면접자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사 대상자가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오해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 특정 질문에 대한 심층 규명은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네, 심층 규명은. 그러니까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접 조사를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면접의 이해에서요, 레포와 프로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라는 것은 친근감을 형성하는 거죠. 면접 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면접 조사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응답자와 인간적인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친밀감 형성을 바로 레포라고 합니다. 레포. 자, 다음에 프로빙이죠. 프로빙은 캐어 묻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캐 묻는 것을 바로 프로빙이라고 하죠.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 조사상의 기술을 바로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자, 면접 조사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부적합한 대답을 할 때는 다시 캐내어서 확인하는 보조 방법이 필요하죠.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폐쇄식 질문에 답하고 이와 관련된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의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포와 프로빙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면접 시 조사자는 질문뿐 아니라 응답자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문항에 대한 답변 외에 부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질문을 할 때 뭐 그 사람들을 직접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는 형태에서 표정이 좋지 않았다거나 어떤 반대적인 뉘앙스를 풍긴다거나 이런 제스처나 표정 이런 걸 보고 다른 정보들을 같이 캐치할 수가 있겠죠. 표정이나 동작 등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또한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면접은 질문지처럼 회수할 필요 없이 직접 행하기 때문에 공평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면접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래포의 형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래포라는 것은 친근감이라고 그랬죠. 응답자와 조사자 간의 친근감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게 면접조사입니다. 시청각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요. 복합적인 질문의 사용이 또한 가능하죠. 응답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요. 질문 순서나 정보의 흐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바로 면접법이죠. 면접법은 바로 대면을 하고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응답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면접자와 응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보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면접법의 단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면접원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 명의 면접원을 고용해서 조사할 때는 이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응답자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가져오는 면접원들이 있는데 이 면접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가 면접법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면접법이죠. 조사자가 응답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떤 주관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면접자에 의한 편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으로 응답에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어렵죠. 자, 그러면 면접법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 면접법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의 유형에는 첫 번째 표준화 면접법, 구조화 면접법이 있습니다. 스케줄, 구조화 면접조사라고도 하고요. 질문 내용이나 질문 문항, 순서 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펌이 정해져 있죠.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의 형태가.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죠. 면접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요. 모든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화 면접법의 장점은요.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설문지를 응답하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비구조화 면접에 비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면접 결과를 수치화하기가 용이해요. 계량화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요. 단점은 피면접자의 특성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응답을 확대하거나 탐색할 수 있는 면접자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미 틀이 정해져 있죠. 질문에 대한 모든 형태나 순서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자가 자유재량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형태, 준표준화 면접법입니다. 반표준화 면접법이라고도 하고요. 비스케줄 구조화 면접조사라고도 합니다. 이름들이 상당히 어렵죠. 자, 질문의 주요 내용만 정해져 있는 면접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조화 면접조사보다는 형태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준표준화 면접조사 또는 반표준화 면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정한 수의 주요 질문은 구조화된 형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건에 맞는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구조화, 비구조화 면접법이죠. 다음으로 비구조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이라고도 하는데, 구조화의 정도가 가장 약한 면접조사 방식이에요. 연구 문제의 범위만 결정하고요.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스케줄 면접조사라고도 합니다. 장점은 융통성이 있고요.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형식이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심층적인 질문들, 보다 자세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면접 결과의 정리나 분류, 보호하기가 어려워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에 대한 시간이나 인력, 비용 등이 또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반복되었을 때 응답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가설 검증이나 인과관계 규명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면접조사법으로 이제 심층 면접이 있죠. 심층 면접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자와 응답자가 1대1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비체계적인 개인 면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면접을 사용하는 조사 중에서 면접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심층 면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복 질문을 통해서 타당도가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조사자의 면접 능력이나 분석 능력에 따라서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질문의 순서와 내용은 조사자가 조정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유롭고 심도 깊은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중 면접이죠. 집중 면접은 응답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나 자극이 어떤 것이고 자신의 상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스스로 밝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밝힌다라고 했어요. 응답자의 본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 가설을 만든 다음에 응답자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 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정한 가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임상 면접이죠. 광범위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활 환경을 알아보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는 조사 방법이죠. 자, 다음으로 표적 집단 조사, FGI라고 하죠.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은 조사자가 동질의 소수 응답자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자료 수집 방법을 의미합니다. 초점 집단 조사는요, 집단 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의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드러나고 진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11강의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에서 면접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면접법의 의의를 처음에 살펴봤고요. 면접법에 의해서 면접 조사 시 조사자의 유의사항, 면접 조사 시 질문하는 원칙, 레포와 프로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면접법의 장단점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면접법의 유형에 대해서 표준화 면접법, 준표준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 그 다음에 그 외의 면접조사법으로 심층 면접, 집중 면접, 임상 면접, 표적 집단 면접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